폭우 속 응급실 고열에 시달리던 아기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언에 진료실이 얼어붙었다. 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터뜨린 비밀. 저도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잘못된 관계를 말끝을 흐리는 혜진, 벽에 기댄 채 고개 떨구는 태수. 춘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만 품속 아기를 더욱 꽉 안았다. 여울 사연은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장날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와 경운기 엔진음이 차례로 마을을 깨우죠. 오늘은 5일장 서는 날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집니다. 춘옥 할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그 위에 밥을 얇게 펴바르고 있었어요. 오늘 김밥 20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사랑아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가요에 맞춰 춘옥은 작은 콧노래를 부르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김 단무지, 우엉,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볶은 당근까지 정성스럽게 올려가며 하나하나 말아내죠. 남편 영감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이런 작은 장사로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원. 춘옥은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아들 태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김밥을 하나씩 완성해가며 춘옥은 지난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뭔가 간절히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입만 벙긋벙긋 움직이며 손짓을 하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평소 꿈 이야기를 믿지 않는 춘옥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태수가 사업 잘 되고 있다니 다행이다. 춘옥은 혼잣말을 하며 단무지를 얇게 썰었습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혜진이 대구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째였어요. 처음엔 자주 안부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부엌 창문 너머로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네 개가 지저대고 정육점에서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침 운동을 나온 할아버지들이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고 우유 배달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죠.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아온 춘옥에게는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김밥을 다 싸고 나니 6시 반이 되었어요.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후 춘옥은 손을 씻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읍내 시장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춘옥은 천천히 걸으며 마을 풍경을 둘러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도 아직은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첫 차를 기다리며 정류장 벤치에 앉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류장 한쪽 구석, 가로등 아래에 낡은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버린 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담요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고? 춘옥은 급히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담요를 조심스럽게 들춰보니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생후 서너 달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가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죠. 작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어 밤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춘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아기에게 다가가 살펴보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 손등에는 별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수도 어릴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춘옥은 중얼거리며 아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담요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바람에 날려갈까봐 돌멩이로 눌러놓은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든 춘옥.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엄마, 미안해요. 태수혜진. 편지지에 적힌 글씨는 분명 며느리 혜진의 필체였습니다. 손글씨가 삐뚤빼뚤한 걸 보니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춘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버렸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마구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아기를 내려다보니 손등의 별 모양 점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아이는 분명 태수의 핏줄, 자신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버려져 있을까요? 이때 춘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 편의점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기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요. 춘옥은 서둘러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춘옥의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 내 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운명이다. 춘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기만큼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멀리서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춘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김밥을 팔러 가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춘옥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태수와 혜진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아기부터 돌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춘옥은 아기를 소파에 눕히고 급히 동네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분유 좀 주세요. 그리고 기저귀도요. 약사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물건을 내어줬습니다. 춘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분유를 타기 시작했어요. 물 온도를 맞추고 분유 양을 재고 젖병을 소독하고 벌써 50년도 더 전 일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며 춘옥은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잘 먹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니 아기가 평온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르는 번호였어요. 춘옥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춘옥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저는 대신 추심업체 직원입니다. 아드님 최태수 씨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시는데요. 춘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증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동업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주셨잖아요. 현재 연체 상태가 3개월째입니다. 총 빚이 2,500만 원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갚으시면 집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춘옥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서류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도장 찍혀 있을 겁니다. 금요일까지 3일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춘옥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2,500만 원이라니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보증을 섰다는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작년 추석 때가 떠올랐어요. 태수가 집에 왔을 때 뭔가 서류를 가져왔었죠. 엄마, 사업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설마 그게 보증서였을까요? 춘옥은 급히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엄마다. 무슨 일이냐? 왜 아기를 버렸니? 춘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혜진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찾으셨구나요. 찾았다니 무슨 소리냐? 정류장에 버려진 아기를 내가 발견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도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죄라 하는고. 그리고 채권자라는 사람이 전화했다. 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혜진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모든 걸 망쳤어요. 혜진아, 제대로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야 내가 알겠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동업자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빚만 남았어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와요. 집 앞에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요. 태수 오빠는 매일 술만 마셔요. 춘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버렸다는 거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저도 알아요. 저도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기까지 있으면 정말 끝이에요. 전화 너머로 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옥은 가슴이 아팠지만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끝이라니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되냐? 이 아이는 네 친자식 아니냐? 혜진이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아, 왜 대답을 안 하냐? 어머니,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춘옥은 이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냐? 어머니, 제발.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기만 잘 부탁드려요. 저희는 당분간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혜진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춘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기를 바라봤어요. 아기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의 별 모양 점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분명 태수와 닮았는데 혜진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죄라 하는고. 별점이 계속 눈에 밟힌다. 춘옥은 혼잣말을 하며 아기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과의 통화가 끝난 후 춘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춘옥이가 아기를 주워왔다더라. 버린 애라더라. 누가 버렸대? 글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춘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조그만 일도 금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리게 뻔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말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건 경로당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춘호가 무슨 일이냐? 아기를 주워왔다면서? 순덕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옥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어요. 편지가 있었는데 태수하고 혜진이가 쓴 거더라고요. 뭐라고? 태수가? 할머니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네 손자네? 손등에 별 모양 점이 있어요. 태수하고 똑같은 자리에. 춘옥이 아기 손을 보여주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럼 진짜 손자구나. 그런데 왜 버렸을까? 이때 한 할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피도 안 섞였다더라. 쓸데없이 짐만 지는 거 아니야? 춘옥이도 나이가 몇인데.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거들었어요. 맞아, 힘들기만 할 거야. 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즘 세상에 남의 아이 키운다고 좋아할 사람 없어. 춘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제 손자예요. 손자라고 해도 결국 남이 키워야 할 아이잖아. 태수가 책임져야지. 할머니들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춘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들, 오늘은 피곤해서요.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나간 후 춘옥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빼앗기려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불안했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육점 사장 이철수와 성당 신부님이었어요. 춘옥 권사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철수 사장이 큰 봉지를 내밀었어요. 분유하고 기저귀 좀 사왔어요. 애 키우는데 필요하잖아요. 춘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신부님도 작은 보따리를 내놓았어요. 교회에서 쓰던 유모차예요. 아직 쓸만해요. 신부님, 사장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이철수 사장이 손을 흔들었어요. 뭐려?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 태수가 버린 거예요? 춘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부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많나 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죄가 없죠.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 해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춘옥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태수나 혜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춘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를 모아두기로 한 것이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편의점에 가서 CCTV 영상을 부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옥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사장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 영상 있어요. 복사해서 드릴게요. 편의점 사장이 USB에 영상을 복사해 줬습니다.
춘옥은 또 택시 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어제 새벽에 정류장 근처에서 손님을 태운 기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한 기사가 기억한다고 했어요. 새벽 5시쯤에 젊은 여자 한 명 태웠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기차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춘옥은 그 기사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기사는 선뜻 응해줬어요.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기려 하면 이게 내 무기다. 춘옥은 혼잣말을 하며 USB와 진술서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방문객이 왔어요. 마을회장 박동식이었습니다. 춘옥 씨 마을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아이 문제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아동 유기는 범죄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춘옥 씨가 키우는 게 맞다고 해요. 춘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박동식이 돌아간 후 춘옥은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낼 거야. 증거도 다 모았고 진실은 밝혀질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춘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의 미래였으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기라. 하지만 결국 내가 책임져야지. 춘옥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옥이 증거를 모으고 있던 사흘째 되는 날 오후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옥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태수와 혜진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태수가 거친 목소리로 불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태수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태수야, 왜 이제 와? 춘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 있었냐? 태수는 아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 애, 우리가 처리할게요. 처리라니? 춘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입에서 사람이란 소리가 나오냐? 이 아이는 사람이다. 물건이 아니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태수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는 애까지 키울 여유가 없어요. 춘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떻게 된 거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태수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들을 꺼내 춘옥 앞에 내밀었어요.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채권 회수 업체에서 온 것들, 은행에서 온 것들, 개인 사채업체에서 온 것들까지 수십 장이 넘었어요. 이게 뭐냐? 춘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들춰봤습니다. 동업이 망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업자 김 사장이 회사 돈을 모두 빼돌리고 도망갔어요. 남은 건 빚뿐이에요. 보증도 터졌고 엄마가 보증인으로 된 것만 2,500만 원이에요. 춘옥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2,500만 원이라니. 매일 문자가 쏟아져요. 태수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확인 메시지가 100개가 넘었어요. 채권자들이 집 앞에까지 찾아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나가라고 해요. 이웃들 눈치가 보여서 밤에만 들어가고 나와요. 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불효자예요. 체면 때문에 숨이 막혀요. 길에서 아는 사람 마주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춘옥은 태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도 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버렸다는 거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때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애까지 있으면 끝장이에요. 끝장이라니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냐?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집으로 와라. 여기서 같이 살면 되잖냐? 안 돼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거예요. 어머니께까지 피해를 끼칠 수 없어요. 춘옥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만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태수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동보호기관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입양 보낼 수도 있고. 입양이라니. 춘옥이 소리쳤습니다. 네 친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거냐? 이때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수도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태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뭐냐? 제대로 말해라. 혜진이 눈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춘옥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태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상황부터 해결해야 해요. 상황이라니 무슨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 빚부터 정리해야 해요.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모든 짐을 덜어내야 해요. 아기까지 있으면. 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춘옥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짐이라니? 이 아이를 짐이라고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춘옥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나라도 키울 수 있다.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70이 넘으신 분이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워요? 키운다니까? 태수, 너도 내가 키웠잖냐?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와는 다르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도 계셨고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춘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정식으로 아이를 포기한다고 하면. 포기라니? 춘옥이 혜진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낳은 자식을 포기한다고? 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밤에 빚쟁이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협상을 해봐야 해요. 가기 전에 제대로 말하고 가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태수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춘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춘옥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다녀간 다음 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춘옥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또 어떤 이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날 때였어요. 평소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춘옥이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춘옥아, 와서 앉아라. 김순덕 할머니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춘옥이 앉자마자
박말순 할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춘호가 정신 차려라. 피도 안 섞인 애를 왜 키우려고 하냐? 무슨 말씀이세요? 제 손자예요. 손자라고 해도 결국 남이 키워야 할 아이 아니냐? 태수가 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왜 아이를 버리겠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쓸데없이 집만 지는 거야. 춘옥이도 나이가 몇인데 갓난아기를 어떻게 키워? 춘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해서 네가 다 떠안을 일은 아니지. 나이 생각해라, 나이를. 이때 조용히 앉아있던 이영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버려진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춘옥이가 키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일단 돈부터 문제야. 기저귀값,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들겠어. 춘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김밥 장사라도 해서 키울 거예요. 김밥 장사로 아이 키우겠다고? 말순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신 좀 차려라, 춘옥아. 춘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집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다가 탈 나는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집에 도착한 춘옥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기를 집 안으로 들여놓고 분유를 타주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마을 이장 박동식과 부녀회장 최정순이었습니다. 춘옥 씨, 안녕하세요. 정순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이 보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춘옥이 차를 끓여 대접했습니다. 정순이 아기를 내려다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참 이쁘네요. 그런데 정말 태수가 버린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나 봐요. 박동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춘옥 씨, 사실 마을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춘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회의요? 일부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아동 유기는 엄연한 범죄니까요. 경찰에 신고요? 정순이 말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춘옥 씨가 잘 키울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결정됐어요? 박동식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춘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기를 빼앗기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이 춘옥의 손을 잡았어요. 춘옥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춘옥은 불안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춘옥 언니, 안녕하세요. 김미영이 먼저 말했어요. 저희가 좀 늦었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기 용품 좀 가져왔어요. 여러 아주머니들이 손에 들고 온 것들을 내밀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기 옷, 장난감까지 한가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영희가 설명했어요. 저희끼리 돈을 모았어요. 아기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춘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서로 돕고 살아야죠. 경로당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소영도 말했어요. 저희는 춘옥 언니 편이에요.
아이 키우는 거 응원해요. 아주머니들이 돌아간 후 춘옥은 가져다 준 물건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밤이 되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내다보니 최말순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춘옥이가 아기를 키우고 있어. 응, 버려진 아기 말이야. 응,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춘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건가요? 그런데 잠시 후 말순이 통화를 끊더니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지 않나? 에이, 모르겠다. 결국 말순은 전화를 걸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춘옥은 창문을 닫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기라. 하지만 결국 내가 책임져야지.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춘옥은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려주었어요. 아기가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며 춘옥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요. 마을의 소문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을 때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저녁 무렵부터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집안에서도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춘옥은 아기에게 저녁 분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분유를 잘 먹지 않았고 자꾸 보채며 울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어머나, 열이 나네. 춘옥이 당황해서 체온계를 찾았습니다. 38도 5분이었어요. 고열이었습니다. 춘옥은 급히 해열제를 찾았지만 집에는 어른용밖에 없었어요. 갓난아기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었죠. 찬물로 몸을 닦아주고 얇게 입혀봤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면서 온몸을 붉게 달아오르자 춘옥은 견딜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간에는 버스가 끊겼고 택시를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폭우까지 내리고 있었어요. 춘옥은 결심했습니다. 걸어서라도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읍내 병원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춘옥은 집을 나섰어요.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우산이 소용없었습니다. 금세 온몸이 젖었지만 춘옥은 계속 걸었어요. 아기만큼은 젖지 않게 자신의 옷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곧 병원 도착한다. 춘옥은 아기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기는 여전히 열에 달아올라 있었지만 울음은 잦아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1시간을 걸어서 겨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춘옥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아기열이 나요.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들고 급히 진료실로 향했어요. 의사가 아기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열이네요. 일단 해열제부터 투여하고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의사가 문진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보호자세요? 부모는 어디 계세요? 춘옥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럼 출생신고는 되어 있나요? 예방접종 기록은요? 춘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직. 의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치료부터 했습니다. 해열제를 투여하고 수액을 놓았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위해 체열을 했습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춘옥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요. 할머니가 정말 친할머니가 맞으세요? 춘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부모의 혈액형 정보가 필요해요. 아이와 부모의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한 가족력을 알아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이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태수와 혜진이 들어왔어요. 춘옥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아기 열이 나서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태수와 혜진을 보더니 말했어요. 부모님이시죠? 혈액형 검사 결과를 설명드려야 할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A형이고 아내는 B형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AB형이에요. 부모가 A형과 B형이면 아이는 A형, B형 또는 O형이 나와야 정상인데 AB형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진료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춘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태수와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춘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 아이는 태수 씨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 순간 혜진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춘옥이 달려가 혜진을 부축했어요. 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혜진아, 뭘 사실이라 하느냐? 이 아이는 태수 오빠의 친자가 아니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춘옥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태수 오빠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릴 때 저는 혼자였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때 거래처 상사와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태수가 벽에 기대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벌 받아야 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춘옥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친손자가 아니라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친자가 아니어도 춘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내 품에 있는 아이는 내 손자다. 의사가 말했어요. 아이 고비는 넘겼습니다. 열도 내려가고 있어요. 춘옥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이미 내 손자예요. 춘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춘옥이 아기에게 아침 분유를 먹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최춘옥 씨 댁이 맞으시죠? 저는 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온 김미선 상담사입니다. 여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춘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미선 상담사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현재 아동유기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아동유기 혐의라니요? 네,
법적으로는 친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니까 아동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할머니께서 임시로 보호하고 계시죠? 춘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출생신고는 되어 있나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김미선이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그럼 현재 법적으로는 미신고 상태네요. 임시로 할머니 보호 아래 두고 곧 법원에서 후견인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후견인 심사요? 네, 할머니께서 정식으로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실 수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아이 상태를 확인할 거예요. 춘옥은 불안했지만 준비한 게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요? 춘옥이 서랍에서 USB와 서류들을 꺼내왔어요. 편의점 CCTV 영상이에요. 그리고 택시기사 진술서도 있어요. 김미선이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아이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서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후견인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김미선이 아기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아이가 건강해 보이네요. 잘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다만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김미선이 돌아간 후 춘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후견인 심사라니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경로당 장로 최병수였습니다. 평소 춘옥에게 차갑게 대했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무언가 들고 왔어요. 춘옥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장로님. 최병수가 큰 봉지를 내밀었어요. 기저귀 좀 사왔어요. 춘옥이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요? 아까는 괜히 나섰네요. 나도 손주 키워봐서 안다. 혈육만이 다는 아니지. 춘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나도 옛날에 전쟁 중에 고아를 하나 키웠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자식보다 더 예뻤지. 지금도 효도 잘해요. 최병수의 말에 춘옥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상처도 주고 또 희망도 주는 게지. 춘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동네 부녀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춘옥 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부녀회장 최정순이 말했어요. 무슨 상의요? 후견인 심사 때 저희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춘옥 언니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증언하겠어요. 춘행이 감격했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춘옥 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이를 돌보는지 알아요. 박영희도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도울게요. 아이 키우는 건 혼자서는 힘드니까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견인 심사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출석하라고 했어요. 심사 전날 밤 춘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후견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춘옥이 아기를 안고 젖병을 물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런데 이때 문득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아기를 손자가 아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사 당일 춘옥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김미선 상담사도 함께 왔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판사가 춘옥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나이에 갓난아기를 키우시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춘옥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가 제 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미 제 아이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김밥 장사라도 해서 키우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동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증거들을 살펴보더니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춘옥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결정을 발표했어요. 최춘옥 씨를 해당 아동의 법정 후견인으로 인정합니다. 춘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춘옥은 아기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춘옥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을 버리고 편하려는 인생은 영영 편할 날이 없다. 춘옥은 혼잣말을 하며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후견인 자격을 인정받은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춘옥이 아기를 재우고 있을 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옥이 거실로 나오자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무슨 일이냐? 갑자기 왜 왔냐? 태수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고아원 서류예요. 아이를 정식으로 보내려고 해요. 춘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아원이라니?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면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어요. 그게 아이에게도 더 좋을 거예요. 좋다는 게 뭐가 좋다는 거냐?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이 나이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춘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편하려는 인생은 영영 편할 날이 없다. 엄마, 현실을 보세요. 저희도 빚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아이까지 있으면 정말 끝장이에요. 끝장이라니 또 그런 소리 하냐? 태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누군가 태수와 혜진이 왔다는 소문을 낸 것 같았습니다. 곧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장 박동식이 앞장서서 말했어요. 춘옥 씨, 나오세요. 마을 전체가 지켜보고 있어요. 춘옥은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와 혜진도 따라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경찰관 2명도 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태수와 혜진에게 다가갔어요. 최태수, 박혜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동 유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요? 춘옥이 USB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증거 영상이에요. 편의점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경찰관이 USB를 받으며 말했어요. 택시기사 진술서도 접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CCTV 속 혜진의 모습과 택시기사 진술이 공개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태수도 고개를 떨궜어요. 난 비겁했어요. 체면 때문에 눈 감았어요.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고 도망치려 했어요. 춘옥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벌은 받되 아이한테 사과부터 하거라. 태수가 아기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삼촌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혜진도 아기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를 버린 죄 평생 갚을게. 경찰관이 두 사람을 데려가려 할 때 춘옥이 말을 멈췄어요. 잠깐만요. 춘옥이 태수와 혜진 앞에 섰어요. 니들도 사람이다.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라. 태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체면은 니들이 바로 살면 회복될 거다.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다시 시작해라. 혜진이 흐느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니들이 만들어야지.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면 돼. 경찰관이 두 사람을 데려갔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춘옥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아기의 첫돌이었습니다. 춘옥의 작은 집 거실에는 소박한 돌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떡, 분유, 중고 유모차가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태수는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달라질 순 없지만 빚부터 차근차근 갚고 있어요. 사람답게 다시 살겠어요. 혜진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법정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적 처벌받으며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언젠가 이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어요. 춘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아기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았는데 아기가 붓을 잡았습니다. 공부 잘할 징조네. 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춘옥은 아기 손등의 별 모양 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널 살린 게 아니고 내가 날 살렸다. 별처럼 길을 밝혀줬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와 축하해줬어요. 정육점 사장 이철수, 성당 신부님, 부녀의 아주머니들까지 작은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자 춘옥은 아기를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1년 전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그 자리였습니다. 마침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모습을 보며 춘옥은 생각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자리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이에요. 아기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춘옥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피가 아니라 선택. 이제 우리 가족사는 새로 쓰인다. 버스가 떠나고 정류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춘옥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었거든요.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울려왔어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춘옥은 아기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 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많은 추억과 위로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들려주신 소중한 이야기에 제가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